안녕하세요. 근거엄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궁금해하셨던 선납이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선납이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6-1-5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추후에 1-11 방식도 알아볼 텐데 설명드릴 게 많아지니까 오늘은 6-1-5 방식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납이연이란 말이 무엇인지부터 이 개념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선납이 뭔가요? 미리 낸다 라는 뜻이고 이연이란 뜻은 자, 늦게 낸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정기 적금을 가입할 때 미리 내고 늦게 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정기 적금을 불입할 때 깜빡하고 3일 늦게 냈어요. 그러면 만기가 늦어지겠죠? 네, 그래서 방법은 3일 일찍 내면 정상적으로 만기일에 제 날짜에 타게 됩니다. 자, 그럼 한 달 늦어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만기 제 날짜에 타려면 한 달 일찍 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납과 이연을 활용해서 만기를 제 날짜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6-1-5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6-1-5는 납입 회차를 말하는 겁니다. 자, 1년이면 총 12달을 불입해야 하니까 12회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숫자 6은 6회차만큼 6달치를 불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숫자 1은 1회차만큼 즉 한 달치를 불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붙은 숫자 5는 5회차만큼 불입을 해야 하니까 자, 적금을 5달치 불입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무엇을 선납해야 하고 무엇을 이연해야 할까? 자, 요게 고민이실 거예요. 자, 앞에 붙은 숫자 6이 맨 앞에 붙어 있으니까 첫 가입하는 날 1회차는 원래 내야 되는 것이고 자, 추가로 5회차만큼 선납을 하게 되니까 맨 처음에 6회차까지 여러분들이 불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1, 이거는 자, 원래 불입해야 하는 날짜, 즉 정상회차를 말하는데요. 자, 이게 몇 회차가 되나요? 자, 7회차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앞에 6회차까지 불입했으니까 정상 1회차는 7회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붙은 숫자 5는 맨 뒤에 붙어 있으니까 5회차만큼 늦게 낸다, 즉 이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을 활용해 선납과 이연을 합한 것이 0이 되게 하면 만기 제 날짜에 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자, 선납은 미리 내는 것이니까 0을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이연은 늦게 내는 것이니까 0을 기준으로 하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만기에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잘 조절해서 0으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정상 회차에 들어가는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납과 이연이 되는 회차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상 회차는 첫 달치 1회차와 중간에 7회차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조절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조절할 게 뭐예요? 선납 5회차와 이연 5회차입니다. 선납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연은 반대로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둘을 합하면 뭐가 되죠? 0이 되죠. 자,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선납과 이연을 조절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적금을 가입하는 날 6회차까지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목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가입하는 첫날 6회차를 불입을 하면 이자는 자, 12개월치 예금처럼 오롯이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회차에 불입한 금액은 정상적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 7회차에 불입한 금액은 만기까지 얼마나 남았죠? 6개월이 남았죠? 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오롯이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남은 5회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남은 5회차는 만기 전날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입 첫날 미리 불입을 했기 때문에 만기 전날에 불입을 해서 요 마이너스 부분을 다 채우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만기 전날 어떻게 돈을 마련을 하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5회차를 마련을 해야 하니까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예적금 범위 내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데 잠깐 꺼내서 쓰셔도 되거나,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적금 범위 내 대출은 여러분들이 적금을 불입을 하면 그 적금, 내가 실제로 불입한 금액에서 최대 95% 또는 적게는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5회차 불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럴 때는 대출 금리를 비교해 봐도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적금 범위 내 대출을 받는데 고금리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담보 대출 금리의 1.5%에서 2%를 플러스해서 대출 이자를 내야 됩니다. 단 이틀치라도 난 적게 내고 싶다라고 하면 그 금리보다 더 낮은 내가 다른 예금이 있다. 그럼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난 돈이 없어 라고 하면 이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찌 됐든 간에 대출 받는 날, 대출 갚는 날을 포함해서 단 이틀치 대출 이자만 내는 것이니까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정상 이자에서 이만큼 차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돈은 7회차까지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가입 첫날 6회차가 들어가고, 자, 6개월 뒤에 정상 1회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금은 총 4,200만 원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자, 이 목돈을 원래 1년간 3%로 정기예금 하려고 했는데 고금리 정기적금 상품이 5%가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번뜩이는 생각이 들잖아요. 나 이거 저기 선납이연 활용 좀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몇 회차까지 불입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7회차까지 불입을 하고 남은 5회차는 대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7회차까지 실제로 돈을 불입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목돈 4,2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4,200만 원을 몇으로 나눠야 되나요? 네, 7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매달 600만 원짜리 정기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600만 원을 가입 첫날 불입을 하고요. 자, 적금 가입이 완료가 되면 그날 5회차를 여러분들이 선납을 하면 됩니다. 자, 선납을 할 때 어떻게 되나요? 자, 그 정기적금 계좌로 5회차만큼 타은행에서 이체가 가능해요. 자, 이거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타은행에서 적금 계좌로 바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회차 단위로 입금이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5회차 불입한다. 그러면 3, 5, 15, 150만 원을 한 번에 이체를 하는 거예요. 35만 원, 뭐 40만 원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이 1회차 단위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불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입하는 날 얼마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까 목돈 4,200만 원을 7로 나누면 월 600만 원씩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66에 36, 3,600만 원이 가입하는 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은 600만 원 어떻게 해요? 자, 600만 원은 파킹 통장에 넣거나 아니면 6개월짜리 정기 예금에 바로 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6개월간 정기 예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예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만기 전날 5개월치를 적금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담보대출은 들어간 돈의 90%에서 많게는 제가 95%까지 된다라고 했는데 90%로만 잡아도 충분히 3,78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5개월치 3천만 원은 충분히 납입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예금으로 맡겼을 때와 적금으로 가입했을 때 얼마나 이자 차이가 나길래 도대체 이 방법을 쓰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그럼 진짜 따져볼까요? 제가 요거 따지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제 못하실 것 같기도 한데 저한테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마세요. 저 너무 피곤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3% 예금으로 맡겼다면 이자는 세후 과세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세전이 아닙니다. 106만 5,960원이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아까 4,200만 원을 3%로 맡겼다. 가정하에 세후 이자는 106만 5,960원. 자, 그러면 적금으로 가입했을 때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매월 4,200만 원을 나누기 7로 하면 매달 600만 원씩 가능하다고 했죠? 600만 원을 정기적금 5%로 가입하니까 만기에 세후 164만 9,700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7회차를 넣기 위해서 적금 한 달치 600만 원을 6개월 동안 별도로 예치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 2% 받는다라고 하면 세후 이자가 얼마가 되죠? 5만 760원이 더 생깁니다. 자, 그러면 총 이자는 170만 460원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대출이자 이틀치를 빼야 되잖아요. 자, 예금 금리의 1.5% 플러스 예를 들어서 2%를 더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5%로 예금을 했어요. 그런데 범인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7%로 대출 이자를 내야 됩니다. 자, 이틀치만 계산하면 되니까 많이 부담되진 않겠죠? 계산해보니까 11,500원 정도 대출 이자가 나오겠네요. 7%로 하면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가져가는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자, 4,200만 원을 맡기면 세후 168만 8,960원을 자, 다 떼고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년 뒤에 동일하게 원금은 탔지만 자, 정기적금을 가입했을 때와 정기예금에 맡겼을 때 이자 차이가 얼마나 벌어질까요? 62만 2,940원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6개월 뒤에 불입하게 될 7회차인 한 달치를 불입할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4,200만 원을 7로 나누는 게 아니라 6개월로 나누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적금 가입 금액을 더 크게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4,200만 원 나누기 7이 아니라 4,200만 원 나누기 6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으로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매월 700만 원이 적금일 가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회차에 내가 700만 원을 준비할 여력이 된다. 내가 지금 매달 월급이 생기는데 6개월 뒤에 한 700만 원 정도는 모아서 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죠? 자, 목돈을 나누기 6으로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는 6개월 시점에 목돈이 돌아와 만기가 되는 게 있어 라고 하면 자, 일부를 그 금액으로 채워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크게 가입이 되니까 실제 이자 따져볼까요? 자, 6으로 나눴어요. 그럼 700만 원씩 가입이 되니까 적금 만기 이자는 192만 4,650원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틀치 대출 이자를 빼면 13,420원 정도 대출 이자가 나갑니다. 자, 그러면 191만 1,23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금과 적금의 이자 차이 얼마나 나죠? 84만 5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아까 제가 얼마 차이 난다고 했나요? 62만 2,940원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누기 6으로 해서 가입을 더 크게 하면 84만 5천원이니까 한 12만원 정도 더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자 차이가 더 커지는 셈입니다. 7회차에 정상분 불입 마련이 가능하다면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손해갑니다. 자, 그렇지만 잘만 활용하면 동일하게 목돈을 맡기지만 이자는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어떤 원리일까요? 자,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먼저 정기적금에 600만 원으로 1년에 5% 가입할 때 이자는 제가 아까 뭘 말하고 있죠? 세후 164만 9,70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비교해 볼까요? 가입 첫날 여러분들이 6회차까지 목돈으로 들어가니까 자, 오롯이 그 돈은 1년에 5%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정기예금 이자가 152만 2,800원이 됩니다. 또 여기에 7회차인 자, 한 달치 6개월 시점에 불입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 돈은 연 5%로 6개월 정기예금을 맡기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5% 정기적금에 가입했을 때 이런 예시를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정기예금 이자는 6개월치에 해당하는 12만 6,900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둘을 합하면 총
164만 9,700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정기적금 600만 원짜리 1년에 5% 가입했을 때 이자와 동일하게 되는 거죠. 이자 계산 방식이 이렇단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적금 이자와 지금 맡긴 예금 이자 동일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이 이자 계산 방식을 알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방식은 알겠는데 중간에 불입하는 날짜를 딱 정확하게 정상일자에 불입하면 선납 이연이 0으로 되는 거 맞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바로 선납과 이연은 달마다 일수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래서 중간 날짜를 조금씩 조절해서 불입해야 제 날짜에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간에 정상 납입일보다 좀 더 앞당겨서 내셔야 여러분들이 제 날짜에 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앞당겨요? 며칠을 더 앞당겨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날짜를 맞춰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보통 1년이면 정상 납입일보다 10일 정도 일찍 앞당겨서 내시면 보통은 맞춰집니다. 자, 그리고 2년이면 조금 더 길어요. 한 20일 이런 식으로 앞당겨 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딱 10일, 20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엑셀로 한번 만들어서 공식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나 이 엑셀 하기 힘들다 라고 하시면 뭐 이렇게 떠도는 카페나 이런 데 보시면 엑셀 파일 여러분들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생기시죠? 모든 적금 상품에 선납 이연 방식이 적용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쉽게도 1금융권 상품은 대부분이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2금융권 상품은 아직은 가능한 상품들이 정말 많아요.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가능한 상품들이 많은데 뭐 농협도 해당이 되죠. 자, 가입하실 때 예금 약관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 원저축금, 입금 지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즉 약정한 날짜보다 늦게 입금했을 때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총 지연 일수에서 총 선납 일수를 뺀 순지연 일수에 대해 만기를 늦출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가능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선납 이연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답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안 될걸요. 그게 뭐예요? 라는 대답일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분들도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상세하게 알려주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알더라도 자세하게 알려주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은행에서 안 그래도 고금리를 내라는데 더 받아가게 생겼는데 이거를 알려주기가 쉬울까요?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상품을 보고 가입을 해야 할까요? 자, 먼저 자유적금은 안 됩니다. 정기적금만 가능한 거예요. 자유적금 뭐죠? 자유롭게 불입하는 적금 해당이 안 됩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액으로 불입하는 상품에만 이 선납이연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대금리 조건이 없는 상품에 자동이체 조건이 달리는지 보셔야 돼요. 자, 기본금리는 적고 우대금리는 높고 자동이체 조건으로 많이 준다. 자, 이런 상품은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이거 선납이연 적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정기예금 금리하고 적금 금리의 갭 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선납이연은 머리 아프잖아요. 일단은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날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 한 1% 이상은 차이가 나야 어느 정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3%대잖아요. 지금 아무리 많이 줘도 한 3.2%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받는 거랑 예를 들어 고금리 적금이 지금 5%가 나왔다. 그러면은 2%가량 차이가 나잖아요. 그럴 때는 선납이연을 활용해도 좋다라는 거죠. 그 정도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예금으로 가입하시는 게 머리가 덜 아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주의할 점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작정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을 잘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을 잘해야 되냐? 중간에 불입하는 날짜, 그리고 만기 전날 대출 받아야 하는 날짜를 필히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납이연 한다고 은행에서 전화 와가지고 선납이연 하셔야 되는데 만기 전날입니다. 대출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문자로 보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해서 기억하신 다음에 알아서 입금해야 되고 알아서 대출 받아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수행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자 손해, 원금 손실이 아니라 이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절대 선납이연 방식을 택하시면 안 되고요. 제대로 나 이 방식 제대로 알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납이연에 대해서 숙지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만약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 1년은 아주 적은 돈으로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자를 비교해 본 후에 나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금액을 좀 크게 투자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든지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자, 1-11 방식은 제가 다음에 또 영상을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요 1-11 방식도 제대로 활용하면 진짜 대박 꿀이거든요. 요거는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블로그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글로 쭉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블로그 이웃 맺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